입시 파트를 좀 더 강화한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중앙입시 이제 수능 중심의 입시에서 수시도 좀 도입이 되면서 각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하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은 정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수시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섞여서 자, 앞에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저는 분당 입시센터장으로 이제 단독으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현재는 막 학종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학생부 통으로 보여주고 부센터장 역할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별로 쪼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자료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제가 드린 자료는 설명의 슬라이드인데, 요거를 보고 부모님들이 보시고 아이한테 가서 전달할 부분은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의 설명이 아이들에게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사례도 좀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례 들어드리는데 이미 그 사례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죽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경희대, 한의대, 지난해 자연계가 확통하고 사탐해서 결국은 합격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돌면 이제 올해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린 사례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벤치마킹의 대상이지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얘기하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자, 이 표는 어떤 의미냐면 이 표에서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빛은 어떻게 해요 이거야? 포인터는 어떻게 나오냐죠? 제가 쓴 포인터가 아니어서요. 네. 표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 포인터는 어떻게 해요? 빨간색 나오는 거?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온라인 쪽에서 아이들이 응답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국어 보고 수학 보고 나서 아이들의 느낌은 61.3%가 매우 어려웠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댓글 달고 체감 난이도 하는 애들이 좀 공부를 좀 덜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어려워서 하고 막 욕설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장문 평균이 53.3이고요. 표준 편차 21, 박통 평균이 62인데 보통 이게 역전이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평균만 가지고 보면 장문 쪽에 해당한 학생들이 평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못할 리가 없고 시험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수능의 점수와 올해 수능의 점수를 연결해서 보면 시험이 어려워져야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지난해 확통 말고 화작 100분이 100이 없잖아요. 쉬워서. 그런 연동되는 건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화작 선택한 학생 한 입장에서도 선택 과목인 화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학생들 평균이 좀 떨어지고 선택 과목 자체도 선택한 아이들의 수준도 좀 낮아져서 화작문의 평균이 53.3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점수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화작과 언매 선택한 최고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표점이 130%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이제 언매 선택한 아이들의 표점이고요. 화작 선택한 아이들의 표점 최고는 한 134에서 한 2에서 3점 정도가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구조는 입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선택에서 시험이 어렵고 내가 잘해야지 점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국어도 잘 보면 지금 제가 난이도를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문법은 조금 어렵고 화작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과목인데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표점이 높게 나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화작, 확통, 미적, 기하 이건 자유롭게 선택해라고 하지만 사실상 확통은 수학이 한 단원에 해당하고 한 학기면 한다고 해요. 수학 선생님들이. 미적은 1년 내내 하고 게다가 또 상위권 애들이 이걸 선택하고 이과로서 거의 필수죠. 기하는 매니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미적이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표점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된 거고요. 게다가 또 미적이라는 것들은 극상의 아이들, 의대 가는 아이들 다 미적 선택하니까 시험을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킬러도 있고 준킬러도 있죠. 여기 국어 안에서도 언매 표점이 높은 것,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 합평에서도 미적 쪽에 해당하는 표점이 추정으로는 작쪽 가야죠. 제 인간 포인터 152점 이렇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른 학생의 그 표준 점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전체적으로 3월 합평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에게 저는 그럽니다. 일단 성적표 받으면 찢어버려라. 이건 네 성적이 아니다. 생각하고 찢어버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수능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제가 문물에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 아닌가요? 저 일산에서 왔거든요. 설명이 끝나고. 그 포인터는 제가 로지텍인데 이거는 제가 좀 처음 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눌러야 돼요? 네. 위아래. 이걸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생활윤리와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사상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시험 보고 나면 나 과탐사탐 바꿀래 이럴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드리기도 하고 현재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목처럼 사문이 제일 쉽고 물리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회문화 성적 자체를 보시면 평균이 26.2로 여기 사회문화가 쉬웠죠. 그렇죠? 그리고 편차는 11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연계 쪽과 자연계 표점이 81 그리고 76.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사탐의 표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68점, 67점이었거든요. 첫 수능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반대편에 있는 이과 애들의 과탐은 만점이 72, 73, 76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표점이 유리한 쪽이니까 탐구 많이 반영하는 연세대 문과로 많이 이동을 했죠. 교차라고 하죠. 근데 현재 양상은 그런 부분이 조금 가시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화작이 아까 좀 어려워지네 이런 것처럼 탐구 과목도 지난해 수능부터 표점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도 표점 최고 76, 그 다음에 77, 70, 79. 저 표준 점수 쪽 보이시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최고점이 50점 다 맞은 아이들 표점이 이 정도 되면 물리 다 맞은 경우 81점 매우 높네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좀 높은 편인데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해서 무조건 교차하는 아이들보다는 여기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의대나 자연계 쪽으로 공대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교차 이슈는 매년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건 제 해석이고 작년에 배치하고 그 전에 배치했거든요. 첫 해 배치할 때는 건국대 간 애를 제가 이렇게 그 가래를 연대 같은 경우 연대나 고대 이렇게 배치했거든요. 자연계 아이들을 그러니까 건대 공대 간 아이를 교차했더니 고려대가 나오고 연세대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첫 해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탐 과목은 뭘까요? 이 4개 중에서요. 사실 이 4개가 다수의 과목이긴 한데 어느 과목이죠? 생윤 쪽입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생윤의 선택은 아마 부담이 적고 도덕 과목에 가깝죠. 애들이 국어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워서 예체능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행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신문 좋아하면 읽기 딱 공부하기 좋은 과목이다 이런 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지리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한국지리를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지리생들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목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3월 학평에 바꾼 건 괜찮은데 지금부터 해도 사탐. 제가 이대 다니다가 이과인데 문과로 해서 사탐 공부해서 그냥 잘 보고 대학 가는 경우도 봤으니까요. 근데 교차를 해서 아예 재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탐은 제가 아까 잠깐 확통과 사문 얘기했는데 제가 상담한 애가 과거인데 걔는 경희대 한의대가 목표해서 확통하고 사문 사탐 선택해서 공부하겠대요. 정시로 가겠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꾸는 거는 3월 학평 보고 바꾸는 건 되지만 6평 보고 바꾸는 건 그건 안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 1학기 배우는 과목이랄지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느꼈던 난이도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은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근데 갈아타는 건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쪽이고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쪽에 대한 점수 이 점수는 3학년 학생들 성적이긴 한데 이거 보고 이제 좀 바꿀 수도 있겠으나 거의 그래도 바꾸지는 않는데요. 선택자들이 지구과학이 제일 많죠. 지구과학이 제일 많고 이제 투과목도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서울대에 가겠다는 아이들이 이제 이쪽 원으로 들어오겠죠. 가산점 받는 아이들 빼고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상위권에 조금 더 올라온다 이런 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쪽 학생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과탐을 바꿀 때 이거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탐은 범위 자체 사탐의 2배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암기하고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탐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건 아이의 의지에 따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좀 차이가 있고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문하고 생윤은 이쪽은 예체능계 친구들이 왜 최저 맞추는 그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최저 맞춰서 국어 탐구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구 쪽으로 선택하다 보면 적어도 지원자들의 내 평균이 좀 낮고 내가 잘 보면 올라가는 등급 이런 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한 장 한 장의 메시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 위에 메시지 탐구 메시지는 이제 과탐사탐 표준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 이제 김병민 소장이 어제 본사가니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배치 점수입니다. 배치 점수. 그러니까 우리 장판지 많이 보시죠. 가채점이니까 현재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는 거죠. 추합 이런 거 말고요. 저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원점수를 보시면 280으로 돼 있죠. 280, 280.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100점, 100점, 100점. 국어 100, 수학 100. 그 다음에 사탐, 과탐 50, 50에서 합치면 300이잖아요. 300 기준 한 10점 깎이면 문과로 서울대 경영. 물론 이제 표준 점수라든가 반영비 이런 건 다 무시하고요. 학교의 선호도, 경영으로만 좀 나열했을 때 서울대 경영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외대 경영까지 저희가 잘랐는데 점수차가 여기 241, 국수탐 원점수, 그 다음 원점수 280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대 가는 애들도 그냥 원점수 평균으로 약대 끝자락이 한 88점 정도 나와야 될걸요. 평균 점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현재 이렇게 아이들의 원점수의 지원 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건 이해하셨죠? 네,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내 아이의 점수. 그러니까 쉽게 원점수 채점한 거. 아직은 뭐 표점 보고 하실 수 있으나 여기 나온 원점수. 이게 표점이 이렇게 되고 100분위가 한 27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가 되겠는데요.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에서 여기 나온 거 역시 연대의대와 서울대의대가 쌍벽을 이루는데 군이 다르죠. 그래서 보통 서울대 예전에 투과목 할 때는 서울대 떨어지고 고대를 보통 쓰는데 고대 성적이 안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투과목이니까 가중치는 한양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고집부려서 고대 쓰면 똑 떨어져서 결국 한양대도 못 가고 고대도 못 가고 서울대도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점수라든가 이런 반영비 이런 차이는 있으니까 학생이 어떤 과목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지원 배치하는 지원의 점수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원점수 295 이건 연구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투수 교육교과 연구소에서는 원점수 295 한 5점 정도 깎인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에 지원 가능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충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287점 원점수 컷, 그 다음에 437점의 표점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면은 현재 의대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가운데 여지대치대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지원 가능 점수 쪽인데요. 서울대 지원 가능 점수에서는 여기에 이제 맨 위에 의대가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계공 쪽인데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좀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끝자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위권 어머니들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시하다 보면 상위권 어머니들만을 위한 건 아닌데 다 제가 잘라서 보통 넣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드는 지금 없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쪽에는 사회과학 계열 쪽하고 경영 계열 쪽이 전통적으로 배치 점수가 높습니다. 그 농경직을 이렇게 높지 하면 자연계 교차를 많이 했는데 경제 쪽이 약한 애들이 농경제로 틀어서 교차를 많이 하니까 농경제 사회학부는 조금 더 위상이 좀 높아지고 배치 점수 높아진 거 이것들 반영한 겁니다. 나머지 학과들도 대체로 보면 자연계 학생들이 아닌 인문계 학생들도 선호하는 심리나 사회학과가 있고요. 맨 밑에는 뭐가 있냐면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사범대학. 그래서 경치사범대학으로는 지금 여기는 원점수 273이라고 해서 한 기계공학부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식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교육이라든가 물리교육, 역사교육이 여기 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원점수 컷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낮죠. 특히 자연계 컷이 낮은 이유는 학생들이 다수가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는 거죠. 점수대가 낮거나 수시도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수시 배치도 하니까. 근데 정시도 마찬가지로 자연계 컷이 좀 낮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올해는 이제 원과목이 이제 선택한 아이들이 이제 투 과목이 이제 의무가 아니게 되잖아요. 풀이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는 건 상위권대 서울대 의대를 노린 애들이 200명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200명이. 걔들은 투 과목을 무조건 보면서 갈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원과목을 선택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래도 서울대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말씀드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학과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배치해보니까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역사교육과인데
사범대는 정시도 면접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걔가 자연계였어요. 학생부도 반영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해서 질문을 1단계 통과했죠. 수능 성적을 보니까요. 그래서 면접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 어떤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냐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수업 하고 싶냐 이런 건데요. 저랑 같이 연습을 했죠. 답사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이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또 두 분 어머님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사범대 가는 거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면접을 쳤는데요. 어떻게 됐는가? 예, 자연계 학생입니다. 무슨 교육 윤리 뭐 이런 거 들은 적이 없겠죠. 사탐, 가탐 이런 거에서 말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최초 합격했어요. 고맙다고 전화 왔는데 걔는 가지 않았습니다. 걔는 그냥 서울대 역사교육과 합격증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디 갔냐면 고려대 경영을 갔습니다. 물론 자연계 학생인데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스피드가 좀 빠르죠? 스스로 생각해도 빠른 것 같은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초면에 이제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늦게 끝나면 도중에 가시는 분이 계셔서 자료도 있는 데다가 조금 핵심만 짚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3월로 수능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축제자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재수생들도 없고 이런 등등이 있지 않나요? 네, 여기 자연에 또 이런 냄새가 나네요. 네, 숲을 향해서 꽃들이 많아서 그런지 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작 동점자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번이 아니라 작년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작년에 출제에 대한 걸 보겠죠. 그렇게 보면 현재는 이 동점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동점자가 많아졌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제는 뚜껑이 딱 까집니다. 아까는 제가 139 이게 나중에 채점하고 나서 너 화작 선택했어? 만점이구나. 너 영문 선택 만점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점의 최고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수능이니까 다 나왔죠. 봤더니 만점 받은 아이가 100분위가 99였고요. 100은 없다는 얘기니까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쉬니까 표점도 130으로 낮아졌고 원매는 만점 받은 아이 100분이 당연히 100이었고 원매는 134가 표점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이 어렵고 내가 잘 봤을 때 높아지는 것들이 지난 수능에도 적용이 되었다. 근데 언매의 변별력보다, 그러니까 국어의 변별력보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국어의 변별력보다 수학의 변별력이 더 심한데요. 앞서 제가 이제 보였던 표가 국어에도 있고 여기 수학에도 있는데 표점 최고가 145, 미적 선택자였습니다. 만점 받은 애 확통은 142였고요. 기하도 142. 예전에 비해서는 그 폭은 어쨌든 줄어들었고 표점의 높이, 그 점수 높이도 낮아졌긴 합니다만 자, 편차를 보시면 145부터 그 다음에 126까지 약 19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갖고 있는 변별력 이런 것들은 지난해 수능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역시 미적과 기하 이 부분의 표점의 높이는 예전에 달라진 것은 뭐냐면 그래도 여기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확통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도를 설계한 사람이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시도 확통의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화작의 난이도가 지난해 좀 낮았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아까 사탐의 난이도 높아지면서 표점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영어인데요. 영어는 지금 보시면 평가원에서 본 이 지난해 수능입니다. 그 7.83%. 그러니까 지난해도 수능 보고 나서 애들이 영어 어려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어머 문 애들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걔들은 중위권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보통 1등급에 지난해 6%였고 지난해가 7.83%니까 1% 이상이 더 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중위권이 폭 망하고 그러니까 2등급 애들이 줄었거든요. 지금 요 인원이 줄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1등급은 늘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학생들에게 있어서 조금 쉬워지고 조금 어려워지고 아주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영어도 변별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가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난 수능 그 다음에 학평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의 해석은 올해가 정시 선발이 가장 또 최고조인 해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선발에 있어서 정시 선발에서 치열한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점 이런 걸 고려할 때 변별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는데
너무 어려워지면 교육부 장관이 해고되잖아요. 그렇죠? 사직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쉽게 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은 난이도 상승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탐 난이도 지난해 상승이란 말, 아까 학평에 대한 거 말고 이번 수능에도 보시면 내 아이가 선택하는 과목이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의 선택 과목 중에 내가 뭘 선택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을 텐데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표점이 변하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정치와 법 같은 경우 정치와 법 이 두 개 과목이 하나 합쳐진 어려운 과목이죠. 근데 74점으로 좀 높았다는 점 이거니까 평균이 낮고 만점 받은 애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정치법을 선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운 시험이 아니어서 오히려 높은 표점을 받은 아이들이 혜택이 있을 겁니다. 세균과 윤사 여기 두 과목도 이거는 거의 사상 철학에 가깝고 이쪽은 도덕에 가까운 두 가지 시험인데 여기가 사실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럼에도 표점이 저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역시 시험 점수에 변별력을 계속 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탐이 몇 문항이죠? 20문항이거든요. 20문항 속에 아이들 요즘 얘기하는 수학에서 킬러 문제처럼 한두 개의 꼭 지역적인 문제나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과탐에도 있었죠. 지금 사탐에도 넣고 있습니다. 과탐은 왜 그러냐 하면 자 넘어갑니다. 과탐이 8과목이면 실질적으로는 4과목이죠. 4과목 중에서 아이들이 2개 선택하는 거죠. 사탐은 9개 중에서 선택하니까 막 애들이 막 분산되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소수고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은 편이 강해요. 근데 과탐은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여기 다 잘하는 애들 몰려있고 의대 간 애들 선택하는 과목이고 여기서 학생들이 쉽게 내버리면 동점자 많다라는 것들은 이게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4과목의 변별력은 여전한데요. 이 4과목 중 지구과학 선택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75점인 화학도 선택자가 꽤 많은 편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선택이 많다 하더라도 시험을 좀 어렵게 냄으로써 변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지난해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탐과 과탐의 그 변별력이 비슷해졌다라는 부분.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항상 그러잖아요. 전년도에 나름의 그런 반영 방식을 따라간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알아둘 점은 많이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예를 조금 뒤에 학종 얘기도 좀 들고 그럴 텐데 경희대 한의대 얘기도 듣겠죠. 그 전전년도는 고려대 계열적합에 펌프 났다고 해서 수시막 다 썼다가 다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정보는 돌아다니면 그 애는 결국 망하는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예상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 과목의 선택자들은 분명히 소수긴 합니다. 근데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건 의대를 서울대 의대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두 과목에 대한 공부 부담 때문에 원 과목을 통해서 가산점 없이 서울대 쓴 아이들도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과목에서 어떤 애들이 남냐 하면 두 과목 선택해서 아주 극상의 애들이 남을 수가 있고 원 과목 선택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그냥 옛날에 아랍어 같은 경우 하나만 더 맞으면 등급이 올라갔던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아랍어 옛날에 아랍어 모르세요? 제2외국어에 사탐 반영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랍어 선택하면은 그거 한 1, 2점 더 맞으면 갑자기 2, 3등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애들이 아랍어를 모르는데 그냥 가서 찍는 거면 1번을 쭉 찍으면 그걸로 성적이 올라갔던 것처럼 투 과목도 그런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는 하위권 애들이 좀 많고 위로는 소수 상당한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제 예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리병 구조처럼 상위가 있고 하위가 많이 구조가 있으면 평균은 떨어지잖아요. 그때 시험이 그렇게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투 선택한 아이들이 표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대 극상위권 쪽에서 이 투 자체를 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쓰기도 하겠지만 다른 의대를 노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고3이 주로 많으실 텐데 벌써 그 엔조생들이 있는 데는 아이들의 생각이 거의 그냥 딱딱 타깃팅이 딱 돼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걸 노린 애들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투 과목의 표점이 높아지고 그러면 일부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나 이제 서울대 가는데 안 하겠다 그래서 이쪽 갔을 때 여기 표점은 영향이 있겠죠. 상위권 애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와 평균이 높아지니까 좋겠다 이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표점이 높아질 요소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요소 때문에 표점이 갑자기 확 높아지질 않겠고 투에서 좀 출렁임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동향을 좀 주시하시고 원서를 쓰실 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대. 아셨죠? 서울대학교. 네. 자,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3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월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시험 성적 나오면 찢어야지. 그러니까 잘 나와도 찍는 겁니다. 왜 잘 나와도 찍죠? 이거는 그냥 이거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나와도 못 나온 거 찍어야지. 이건 진짜 내 성적이 아니야. 찢어야죠. 네,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신 이제 여러분께서는 입시를 스스로 이제 독학하셔서 이제 아이들의 원서를 쓰시는 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달라진 입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 대학교. 제가 이렇게 정시가 거의 많이 뽑을 때 그때 이제 재수반 강사 겸 담임으로 아이들 배치할 때는 진짜 추학도 노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시가 막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20%까지 떨어질 때는 정시를 어떻게 가나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41.3%로 많이 회복된 그런 상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시죠. 근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직업국 쪽 이쪽이 25.6%인데요. 요거를 좀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상위권 얘기만 하지 않고 중위권 얘기도 할 텐데 분당에서도 직업국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올해 직업국이 수시를 대폭 늘리고요. 정시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정시로 경북대학교 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북대학교가 627명을 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시의 인원은 4,168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이 직업국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정시로 선발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40% 해당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주요 대학교만 말한 거고 원래 교육부 지침에 교과를 30% 이상 뽑으면 정시는 자유롭게 뽑아도 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었고 그쪽에서도 정시로 와서 휴학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지역학생 뽑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 사립대 있죠. 거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거기는 수시에서 이제 많이 뽑아갔었는데 여기서 수시에 다 뽑아가잖아요. 정시는 더더욱 더하죠. 정시는 거의 그냥 원서만 집어넣으면 땡큐는 지방 사립대학교가 많거든요. 완전히 이제 이것 때문에 지방 사립대는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올해부터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주변 대학이죠. 중앙대학교를 잘 보십시오. 중앙대학교가 작년부터 뭐 했냐면 이렇게 묶어서 뽑다가 단과대로 뽑다가 쪼갰습니다. 쪼개기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과별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죠. 효과가 있어요. 어문 계열은 펑크가 나고요. 조금 인기 있는 데는 좀 상승하고 이런 입결의 차이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사전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문과에서 어서오세요. 네, 문과에서 여기 그 다군에서 뽑는 최고 학교가 중앙대학교 경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치점수가 항상 중대 경영이 늘 높아요. 사실 중앙대학교가 물론 학교도 좋고 두산고등이 이수했지만 입시적인 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 학교의 배치 위상은 높다라는 거를 다군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합산의 능력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군의 선발의 인원을 많이 줄인 다음에 그걸 간학군에 흩은 다음에 다 단위를 쪼갰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앙대는 정시를 선호해요. 수시로 뽑아도 빠져나가는데 정시는 학과로 쪼개잖아요. 학과로 쪼개면 적어도 점수대로 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남는 비율 혹은 이미 배치 점수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학과로 뽑으니까 학생들 학교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업 역량 가진 애들이 온다 이런 게 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올해 다빈치는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죠? 중앙대 안성 캠퍼스가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CAU 전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중대는 입시에서 굉장히 어떠면 강남 분당 애들을 흡입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름 배치 점수라든가 선발 방식 그리고 정시 선호하는 게 강남 분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반영돼 있어요. 가깝기도 하고요. 성대도 마찬가지. 성대는 영어 반영이 좀 있습니다. 성대도 인기가 높습니다. 서강대와 성대 역전이 됐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거 하면 서강대 출신이겠죠. 근데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영어를 봤더니 지난번 봤더니 영어 어렵다. 영어도 변별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요. 올해부터는 영어에 등급별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가 반영비까지 드러나니까 꽤 변별력이 커요. 그래서 올해는 성대를 가려면 그게 공대건 자연계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국수탐으로 봤더니 다 딴 데로 가네. 영어를 보고 영어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이죠. 영어 잘하는 어떤 애들? 특목자사고 애들이거나
강남 분당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뽑는 전략에서 이 두 대학은 머리를 많이 굴리는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수시에 파격적이지 않으세요? 정시가 25.5%고요. 수시가 7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대는 로얄티가 여학생들은 그래도 이대. 숙대는 미안하지만 이탈. 그래서 여기 이화여대가 차라리 수시로 뽑자 이거고요. 정시는 예전부터 계열 통합이라고 하죠. 인문 덩어리, 자연 덩어리로 뽑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거는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라 이거고요. 수시는 학과별로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에 대한 지원할 때 올해는 좀 수시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 보시면 거의 정시가 40%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자연계입니다. 네, 자연계. 아까 속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시가 47.9%로 중앙대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죠. 속대는 이만은 수시를 적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서류하고 면접 둘 다 뽑았다가 이제는 하나로 그냥 통합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문과는 뭐 서류, 이과는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문과는 면접, 이과는 서류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 다닐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이 정시를 차라리 공부 잘하는 쪽으로 뽑고 수시는 꼭 오겠다는 애들이 있는데 수시를 뽑아놓으면 소비자경제 썼어. 근데 경희대 호텔 경영 붙었다고 빠져나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화여대 역시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수시에 대한 선발 인원이 좀 많은 것들 수시를 고민하실 때 보통 수시도 이제 교과와 종합을 고민하실 텐데 선발 비율이나 인원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약대 쪽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별로 있는 거는 그 뒤에 부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부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 부센터장들이 만들어 놨고요. 오늘은 그냥 큰 거시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대인데 여기가 정시가 42.3%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거예요. 약대는 사실상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성, 사람에 대한 인적성, 의사로서 인적성 이쪽이 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인적성을 제일 적게 보는 학과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한의대나 의대는 사람 직접 만나서 진찰하고 진맥 잡고 뭐 침뜸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적성을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는 정시가 432.4, 40.3 이렇게 해서 약대 쪽은 오히려 정시를 더 선호합니다. 약대 쪽에 대한 적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공부 잘하면 약대 와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쪽인 거고요. 한의대나 의대나 이쪽은 정시도 면접이 있어요. 수시는 더더욱더 면접을 강화하는 게 사람을 대한 일이잖아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공부는 잘하는데 의대에 인적성 아닌 애들이 있어. 야, 걔가 메스 들고 내 말 안 듣면 어떡할 거야.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끔 우스갯소리 하신 말씀이 있더라 이런 거라서 약대는 정시, 한의대는 수시 이렇게 나눠지고 수시 이외에 사람을 대한 일에는 인적성을 많이 보고 있다는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 경화여기도 오셨을 수 있고 태원고도 임해고도 오셨을 텐데 학교별로 어떤 비중으로 차이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공개를 좀 다 해서 대학 알림이 잘 모르시잖아요. 많이 보시더라도 이제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시는데 대학 알림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신력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출신이냐. 우리 서울대는 아예 처음부터 발표를 다 해놓고 그런데 정리는 대학 알림에서 해놓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취합해서 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자공고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죠. 자사고 우리 10개 있죠. 그 다음에 과학영재고, 외고 30개, 국제고 8개 이렇게 있는 학교고요. 2022, 2020은 변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원의 변화, 뭐 비율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서울대학교 일단은 학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특목고, 자사고가 서울대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고가 49.7%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뭐 카이스트도 쓰고 그 다음에 서울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상위권 애들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한 3%가 이 특목자사고 애들인데 그 비중에 비해 서울대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그러나 일반고도 49.7%가 선발된다. 이게 수시 쪽입니다. 고려대는 좀 지난 애들이 들었죠. 자, 연대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왜 연대가 줄었지? 이거는 지난해 이게 2022학년도에 연대 모집 요강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대가 활동부 수형에 수능 체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평소에 하지 않은 현역, 재학생, 특목자사고 애들입니다. 과거 영재고. 걔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논술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요. 고려대학교 일반고가 늘어난 것은 모집 인원의 증가, 추천 전형 이런 것도 있었고, 최종적인 이게 남은 애들이거든요. 남은 애들 봤을 때 고대는 일반고가 가기에는 좀 유리하죠. 제가 이제 일산도 배치하고 분당, 강남, 목동 배치하는데 일반고인데요. 일반 그냥 평범한 일반 공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를 제가 원서 썼습니다. 종합 전형입니다. 2.2였어요. 붙었을까요? 예, 붙었습니다. 그것도 최초하고. 근데 2.2가 성대는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1.48 있었거든요. 걔는 성대에 붙었는데 추가 합격으로 붙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려대학교는 트랙이 3개가 있잖아요. 계열 적합형, 학업 수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추천형이 있잖아요. 그런 트랙의 차이가 일반고, 여기 이제 학업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학업 수형을 얘기하니까 저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대는 그냥 성균이 이제 하나로 뽑잖아요. 그러면 특목자사고 애들 같이 섞여 있어서 붙긴 붙지만 내 아이의 내신이 높다 하더라도 서류가 세다 하더라도 추합일 수 있다. 붙긴 붙어도. 근데 고대는 트랙에 따라서 연대도 최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합격선이 많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표가 가리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보세요. 경희대학교 뭐 특목자사고 많이 뽑는다고 하지만 선발한 아이들의 비율이 75.4%가 일반 자공고입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소문이냐 아니면 대학 알림에서 나오는 이 자료냐라고 했을 때 저도 배치해보면 이게 좀 맞고요. 여기 이제 7.5%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이해부터 경희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또 이렇게 넣었어요.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지금 다시 만들었는데 수능 최저 없애면 어떤 애들이 좋죠? 특목자사고에 내신을 그러니까 소위 최저는 수능은 안 나오는데 서류 준비 잘 된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일반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올해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부분을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잘 따져서 원서를 넣으시기 바라고요. 요거 아까 보셨던 그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일반고가 합격자가 논술 합격자가 41.5%래 지난해 대비 11.1%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특목자사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활동부 수용으로 좀 분리할 수 있겠어. 최저도 있으니까 못 통과하겠어. 아까 말씀드린 재수하는 특목자사고 애들은 수능으로 가니까 준비가 되는데 바로 오는 아이들, 수시로 오는 아이들은 수능 준비가 잘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술, 연대 논술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일반고가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논술 쪽에서, 인서울의 논술 쪽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일반고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내림차순하는 부분, 오름차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논술할 때 내 학교 아이의 성향도 논술 지원에 참고 자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시 쪽인데요. 정시 쪽에서 서울대의 특목고의 비중이 높죠. 56.1이 일반고고 이 대학 중에서 가장 낮으니까 정시 비중으로도 역시 특목고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정시 쪽이면 교차를 많이 하잖아요. 교차 많이 아까 자연계 교차도 있었고 아까 말한 그 역사교육 자연계 교차 안에도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학군에 좀 인기 학군에서 일반고에서 수능 중심으로 공부했던 애거든요. 그런 애들만 교차했던 것처럼 특목고 아이들도 교차 이슈가 있다라는 점이 서울대에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정시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이와 같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에서 역시 건국대학교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정시 선발의 일반고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뽑고 났더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현역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일반고 제가 자사고 이렇게 오늘 처음 뵈니까 이제 앞으로 설명회를 또 할 때는 5월달이겠죠. 5월 설명할 땐 제가 단독으로 합니다. 나름 제 설명회도 들어보실만 할 겁니다. 빅마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입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제 얘기는 널리 퍼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저 보셨나요? 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퍼져나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요거 듣고 이제 괜히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전 일반고는 추천이 대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려대 보세요. 학년제약 없앴다가 고3까지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은 고대 고대 추천 못 써요. 시립 때는 제한 없었다가 재수생으로 다시 그 제한을 한 거죠. 역시 외대 같은 경우는 5순가 6순가 이렇게였는데 재수생으로 다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저 인원도 보시면 여기 8명, 8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명이었다가 20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초 들어왔을 때 야, 홍대도 3등급이 갈 것 같아. 최저까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3등급인데 그 최저를 못 맞추죠, 애들이. 일반고 애들이. 맞추면 가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예상을 분명히 하면 우리 추천에 많이 이렇게 빠지는 끝자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추천도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연대 추천도 끝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1단계 5배수고 5배수 니달린 데다가 거기서 다시 면접의 40%니까 뒤집히는 애들 많아서요. 1.6, 2.4 평균 등급 얘기하는데 그 끝자락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고대보다 연대 끝자락이 더 길긴 길어요. 면접으로 보니까. 그래서 분당의 중앙고건 아니면 여기 태원고건 나는 연대 추천 받을 수 있다. 5배수 안에 들어간다. 5대1 경쟁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의 이 고3 학생들은 좀 노려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대학들은 블랭크가 있죠. 학교별로 무조건 추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인당 쿼터를 주잖아요. 2장, 3장 이렇게 쿼터를 주면 등급이 낮은 아이들이 이 아래쪽에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의 지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한 2점대 초반도 추천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3점대, 4점대한테도 인서울 여기에 대학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학종 준비도 좀 그렇고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꼭 보내야 되겠어. 일단은 보내고 나서 생각하자 그러면 추천 전형을 꼭 생각해 보시고 저는 첫 해부터 이걸 얘기했고 그렇게 배치를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배치했고 올해도 그렇게 배치했어요. 그래서 끝자락은 이제 학종이 아니라 이 추천형이 아무도 모릅니다. 끝은. 네. 자, 그 다음에 논술 쪽입니다. 논술 쪽은 말입니다. 네. 시장님 재밌으세요? 완전 재밌으세요? 재밌는데 어쨌든 잘 이해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술에 대한 준비를 언제부터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재수반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야, 일단 수학은 성적 나오면, 일단 수학 성적 나오면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있었고요. 문과는 빨리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빠를수록 좋고요. 이과는 좀 수학 자체를 이해하고 나서, 아, 내가 수학의 본질의 개념 이런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부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된 건 제가 아는 논술생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학생들마다 이제 논술에 대해서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르고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 입장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원이 늘어났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적성고사가 이제 2023학년도 폐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폐지하는 적성고사를 논술이라는 형식을 바꾼 거예요. 그 학교가 동덕여대, 한신대, 삼육대, 가천대 이런 학교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논술을 이렇게 신설했죠. 의대. 울산대 또 논술 폐지했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 에리카는 아예 논술을 폐지했으니까 합치면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그 늘어난 이건 어디다? 적성고사 그리고 여기 인서울권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은 어떤 분은 준비를 아무도 안 해서 준비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역발상인데 신선합니다. 네. 준비를 아무도 안 했으니까 넌 하면 돼 이렇게 신선하죠. 혹하죠. 그죠? 근데 논술도 논술력입니다. 논술은 논술력 이렇게 제가 연대 논술 아주 어려울 때 아는 분이 심리학과 조 교수님이었거든요. 조 교수는 조교가 아니죠. 그래서 채점도 다 해놨는데 형 왜 이렇게 어렵게 내? 라고 하니까 그걸 풀고 오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변별력이 있는 거고요. 영어 지문 같은 경우도 왜 꼭 있는 잡지, 국내 잡지사 안 내고 꼭 그 전달에 외국에서 나온 칼럼이라든가 이런 과학 칼럼 이런 데서 이제 인용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어렵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술은 어렵습니다. 논술은 논술력 이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이 자소서와 수상독서 블라인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도 배치할 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배치하는데 자소서에서 이게 자소서 1, 3번을 쓰는 걸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수시에서 잘 안 돼요. 해보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근데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서류가 잘 돼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자소서 폐지로 좋다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요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소서가 그 필터 역할을 하는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수상 독서가 블라인드가 되면
수상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장점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안에, 그러니까 수상과 자소서는 자기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네. 제 얘기가 녹음되고 있나요? 네, 그런 건가요? 동영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다시. 그래서 자소서 페이지, 수상 독서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수상이라든가 자소서나 독서는 뭐든 이렇게 역전하겠다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안 돼요. 세특도 안 좋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없어지게 되면 성적도 안 돼, 세특도 안 좋으면 더더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아이의 서류를 고1 때부터 차근차근 축적한 아이들, 어떤 키워드라든가 방향성 있는 아이들이죠. 정시는 성적 덩어리 전체로 쭉 순서가 나오지만 수시라는 건 이제 전공별로잖아요. 전공별로. 그래서 내가 지구과학 쪽을 좋아한다 그러면 환경생태공학에서 좋아하는 점이 있었을 테니까 거기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학과별로 순서가 있는 거죠. 순위가 있는 점.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고 막연하다면 올해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손해보지 않을.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일반고가 이렇게 되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뽑다 보니 성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뽑다 보니까 특목고 많아지는 것처럼 뽑다 보니까 일반고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길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일반고의 세특을 어떻게 꾸밀지는 제가 조금씩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꾸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판이 안 좋으면 꾸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잔잔하게 웃겨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제 노력은 늘 실패하고 이런 감정에 늘 좌절합니다. 자, 다음에 보죠. 네. 네. 질문이신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한우집에서 뭐 조개구이 파는 소리 이런 거 안 한 거죠? 엉뚱한 소리 안 한 거죠? 네. 더 웃기지 않네요. 자, 보시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큰 흐름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어 라는 말은 수능을 허들로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에서 이렇게 허들이 완화된 대학을 잘 보시면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미냐? 추천이 좀 영향이 있을 거고 추천에 내 아이가 학교에서 최저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요.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대라든가 홍익대에서 최저를 낮췄다는 얘기는 역시 서류 부분에 대한 강화를 의미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논술은 원래부터 논술 100을 본 학교가 더 많았었고요. 학생부를 포함해서 수능까지 좀 낮춰놨으니까 역시 논술은 논술형, 종합은 서류, 교과에서도 최저가 낮아지니까 교과 좋은 애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초합은 여기입니다. 여기. 몇 년 전부터 제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마트를 하는데 큰 마트를 하거든요. 큰 마트 사장이 정말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골프 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놀러 다니고 그렇죠. 근데 논술 쪽으로 이 아이가 돈이 있으니까 아이를 뭐 재수 삽들을 많이 시켰어요. 논술로 대학을 보내기로 했어요. 시골인데. 논술 공부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쭉 썼는데 다 예비 1번이 뜬 거예요. 예비 1번. 그 당시에. 어떻게 된 붙겠다는 저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대, 서울여대, 홍익대 이런 과 썼던 데가 다 예비 1번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막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전북대를 가고 다시 또 전북대에서 다시 편입해서 또 서울에 있는 여대 가고 다시 또 편입해서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참 보면 이 논술은 이제 예비 1번이 합격한다 이런 건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초합이에요. 여기가 교과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배치해 본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유료 컨설팅도 하니까 욕을 먹잖아요. 소송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드릴 건 확실하게 해드리고 원서를 써드리고 저도 만족하고 그렇죠. 자, 교과 쪽에 대한 수능 최저 강화된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교대 최저 강화될 때 이 정도, 동덕여대 최저 강화된 건 큰 이슈가 아니겠죠. 네. 자, 학종 면접 변별력. 자, 이제 내 아이의 서류는 통과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서류에서 통과된 내 아이는 연대 가도 이번에 연대 그 경제학과 간 아이 면접 뭐 나왔니 했더니 경제 관련 재심 면접이 나왔는데 매우 쉬웠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쉬웠다는 얘기는 학생이 쉽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별력 주지 않았다 이런 편도 있거든요. 역시 아니나 달라요. 1단계 통과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연대 경제를.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연대 경제 대신 서울대 인문을 붙긴 붙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면접은 분명히 변별력이 있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변별력을 가지고 뽑자라는 거죠. 서류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학생부 기반 면접도 보고 그리고 재시문 기반
기반 면접을 봅니다. 자, 이걸 보내드릴게요. 면접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쭉 보지 마시고 이 부분 그리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내신 반영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고 요 페이지는 그냥 만든 목적은 이 사이에 이게 잘못 꼈는데 요 목적은 진로대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고요. 반영 과목 확대된 대학이 저렇고요. 축소된 대학은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말이니까 교과가 많이 반영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역시 겁먹지 마시고 제발 교과를 겁먹지 말아라. 종합도 겁먹지 말아라. 어차피 교과 종합 쓰실 텐데 둘 다 과감하게 쓰실 대학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영 과목수 많다는 게 모두 다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 전에는 강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게 강화가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과목 반영할수록 내신이 낮아지거든요. 전년도 입결 보고 위험해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올해는 더더욱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끝은 모르겠습니다. 교과의 끝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건 또 이제 서류 수능 최저가 나오는 건데 이거 예전에 설명에서 많이 하시던 빅마우스들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가서 큰 설명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최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못 본 거한테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수능 최저 맞추면 이렇게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4개학 8은 지난해는요. 하도 수능 최저 못 맞춘 문과들이 많으니까 낮춰줬습니다. 4개학 8, 4개학 9, 3개학 7, 2개학 3, 3개학 6. 분당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최저는 다 나오지 않나?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게 최저가 높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최저가 엄청나게 높았을 경우는 이게 큰 허들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 2개하고 2등급 하나 나오고 3등급 하나 나오는 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고요. 대학도 같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류 취약은 완화할 수 있긴 해요. 수능 최저. 이 제목은 맞는 말인데 이 제목에 너무 의도한 의도는 이걸 뒤집어 생각하셔서 그러면 서류가 취약이 되어 쓰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서류도 경쟁력이 되는데 허들 이 정도 된다. 그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이 대학을 그래도 원서를 써보시는 게 어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서류가 완전히 만회되는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참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최저는 조금 알아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만든 의도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우리 지역은 흔한데 못 맞춘 애들 맞춘 애들이 흔한데 못 맞춘 애들은 분당이라든가 일산 이쪽 말고 바깥으로 나가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종이고 학종에 대한 준비가 좀 덜했는데 최저에 대한 건 그래도 맞췄어. 그러면 너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해하셨어요? 분당이면 그래도 준비도가 제가 학생들을 보면 그래도 좀 신경 써 주시거든요. 부모님들의 영향도 있어서. 근데 다른 데 가면 서류도 안 되고 최저도 안 되고 오로지 교과. 아까 제가 직업국 수시 엄청 늘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빈틈이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저는 학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최저 맞추면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쓰시라 최저 맞추고. 자, 여기 이게 제가 면접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 대학이고요. 여긴 재심은 기반 면접 대학인데 재심은 기반 하면서도 학생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나와 있는 질문을 물어요. 왜 했어? 어떻게 했어? 이런 거 묻거든요. 특히 고2, 고3 거를 좀 집요하게 묻죠. 마지막으로 전공 결정한 지원 동기 이런 것도 많이 묻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면접도 같이 했었을 때 서강대 글로벌 항공은 서류 전형인데 호텔 경영 쪽 쓴 아이가 있었어요. 너 왜 호텔 경영이야? 생기고 보니까 없던데? 라고 했을 때 자기가 호텔 리어의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생기부에 호텔에서 왜 키 50% 자동화하게 되면 직원들도 줄고 그걸 다른 쪽 인력 쓸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하게 작동해서 그 질문에 답을 했어요. 걔가 경희도 호텔 경영 가장 끝자리 있었거든요. 처음에 면접 보고 뭐 이럴 때는 나 안 되는 줄 알았다 생각도 했대요. 맨 마지막에 면접 받았으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최초합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동아리 걔도 마찬가지 기계공 쓴 아이인데 면접에서 묻는 날이 이 동아리 할 때 뭐 어려웠어? 어려웠던 점.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거. 그리고 아두이노라든가 이런 실험해본 거 있잖아요. 그 이론 같은 거. 이거 설명해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반 면접이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좀 쩔쩔맬 만한 것들이 있고요. 재심은 기반 면접. 고대는 그렇게 말하면 입학사 정관이. 고대 쓸 정도면 이런 재심을 읽어야 되지 않아 이건데요. 거의 수능 수준입니다. 국어 기출문제 이런 거 있죠. 사회과학이라든가 이과도 수학문제, 기출문제 좀 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 기출문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3월 30일 선행학습 영양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학생부기관 면접의 특징이 있고요. 여기는 재시민기관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내가 뭐 잘못했니? 네. 자, 아이들은 좀 샤이하니까, 네. 그래서 이 면접도 시뮬레이션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자수도 없어졌어. 수상독소 없어졌어. 그럼 뭐지? 1단계 서류 통과했다 쳐. 5배수, 6배수, 7배수 이렇게 됐을 때, 그 면접입니다. 그 면접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 그리고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차이가 우리나라에는 있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한 요약을 하면, 사실 논술 전형은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신설대학이 신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짓이다. 적성고사 바뀐 거다 이런 거고요. 울산대 의대 폐지했다. 논술 폐지해서 과학논술 빼고 수학만 보는 거 중앙대. 논술 100% 선발대학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대 이렇게 있고 일부 의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는 인원을 좀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수능 최저 완화에 대한 얘기, 논술은 논술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논술 준비할 때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학평 성적이 논술 지원에 척도는 돼요. 저희도 아까 수학 한 다음에 하면 수학이 어느 거냐면 기출문제 시간 내 풀었는데 1, 2등급 나오면 논술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기출문제 시간 내 풀어야 됩니다. 시간 많이 좀 다 풀어요. 시간 내 풀었는데 1등급 나온다. 그러면 저는 수리 논술부터 해서 의대 논술 이건 준비해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준비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잘하면 상경 논술에 수학 반영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애들이 많이 안 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최저가 완화되는 건 무슨 의미다? 논술은 논술이요. 어차피 인원도 적은데 채점에서 아이들을 뽑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채점을 막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맞춘 거 보고 이제 하나하나 빼냈거든요. 못 맞춘 애들. 지금 이제 인원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채점하기가 그러니까 과 교수님도 채점하기 쉽습니다. 몇 명 안 되고 뽑는 인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논술력으로 되는 겁니다. 논술은 논술력입니다. 요거는 강화대학인데 강화대한 대학이 많지 않죠. 네. 자,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고독한 소나무 얘기에서 수시 지원 전략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대입 지원 전략에서요. 이게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시가 이제 그 안에 광자고도 있죠. 광역작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일반고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고와 광역작사고가 섞여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에 서울 외고도 있으니까 외고도 좀 일부 섞여 있는데 그 서울시 아이들의 내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신력이 좀 있죠. 1등급부터 3등급 문과 애들부터 먼저입니다. 1등급 아이들 6교과 안 씁니다. 6교과 안 쓰고 일단은 교과를 써두더라도 종합은 하나씩 넣는 거죠. 그거는 일단 수시에서 자연계 아이들이 교차도 없지만 종합전형을 써야지 인서울 그리고 주요 대학을 상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교과도 쓰지만 또 중복 지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은 가능한 학교는 중복으로 쓰는 겁니다. 정시도 가능하고 중복 지원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면 문과는 어떻다? 종합전형에 이 일반고에 내신 좋은 애들 특목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신만 보고 뽑는 게 아니니까 이 종합전 지원한 대학에 서로 충돌이 나겠죠. 고려대처럼 나눠 먹는 학교가 있고 연대처럼 충돌하는데 최저 생겨서 또 도망간 아이들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신의 순서고요. 이 노란색은 뭐냐면 그 조합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2등급부터 3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조합은 교과 2개 쓰고 종합 4개 쓰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종합이 상위 대학을 좀 쓸 수 있는 것이고 교과는 자기가 생각할 때 대학 알림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입결 나와 있으니까 평균이나 컷을 보고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과감하게 쓰겠다 그러면 좀 역발상을 해도 괜찮고 종합전형으로 무조건 쓴다고 해도 쓸 때는 좋지만 결과는 참담할 수 있습니다. 냉정히 자기가 해당하는 거 제가 그거 얘기하거든요. 수학이랑 연애하고 싶으면 무슨 과를 가라고 하냐면 수학 교육과를 가라고 하고요. 수학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수학과를 가라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결혼 얘기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하면 애들은 막 빨개져요. 너 뭐랑 결혼할 거야? 그럼 애들이 빨개져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에 내가 뭐랑 결혼할 때 나오는가 그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전형에 대한 키워드 그런 부분들 현실은 이렇게 4개지만 저 같으면 이 내신이라도 2가지를 좀 비중 있게 쓰겠습니다. 3, 3으로 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과는 좀 다르죠. 이과는 일단 뭐 아까 수시로 직업고시 뽑는다고 했는데 거기 의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다 최저 맞추면 의대, 교과, 직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서울대 산업고가 배치해준 전교 1등짜리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수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산업고과를 붙여놨더니 동국대를 또 써서 교과로 의대를 가버렸어요. 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일반고에. 걔가 내신이 한 1.2대였으니까 전교 1등이니까요. 근데 서울대 산업고가 쓸 때도 학교에서 막 불안하다, 안 된다, 재료공학 낮춰라 이랬는데 결국 붙었고, 동국대는 그래도 혹시 넘어가다. 동국대는 1.3이군요. 걔는 다른 학교고요. 얘는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의대를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과로 또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좋은 아이들은 의대를 포함해서 상위대학을 아예 교과로 쓰기도 합니다. 또는 저 옆쪽에 이렇게 교과와 종합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고 자연계는 교과 중심의 지원을 현재 결과를 보면 문과 쪽은 종합과 교과를 섞어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 아이의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가, 대학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비중을 고려하셔서 내 아이의 내신과 다른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참고해서 쓰시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나온 정보는 이대로 작년에 내년에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대로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른 변화를 주시는 게 중에서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창의력. 저는 원서를 아이들 재수반 애들 원서 무조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1년 재수했는데 안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정보도 취하고 막 빈틈 많이 노리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창의적으로 하거든요. 창의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한두 장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매우 중요한 건데. 자, 일반고도 우리가 생기부를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도 생기를 보실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제 보시는 말씀이 한두 장 남았습니다. 슬라이드. 여기에서 내 아이가 어떤 게 좋습니까?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입학사관학생만의 관점을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많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우리도 듣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많이 하지만, 저도 한 1년에 한 300개 정도 학생들을 보거든요. 이제 물론 배치를 하는 거죠. 재수생 때 학생부도 보고, 면접 때 학생부도 보고, 그 다음 아예 수시 배치 때 학생부도 보는데, 그 관점과 저 관점이 다르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수치가 좀 높죠.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요소에 대해서 세특에서 어느 정도 보는가의 수치를 집어넣은 건데, 맨 마지막을 주목하시면 361, 127, 184, 105, 169, 1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해석해드리면 맞아요. 생기부 축소됐어요. 여기 중에서 이 세특이 중요한데요. 세특은 특목고도 중요하고 일반고도 중요한데, 특목고는 사실 내신 3.3등급 서울대 가거든요. 제가 좀 붙였거든요. 서울대 교육과를. 근데 걔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애였어요. 교육정책 세우고 핀란드도 가보고, 물론 책으로요. 핀란드 교육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였는데, 이 세특 말고 중요한 게 진로 관련한 거라면 내신이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애들 나눠먹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특과 그 다음에 이쪽 창체 부분, 학술 동아리 진로활동 부분, 이게 학생들을 보는 아주 중요한 작대가 될 겁니다. 내신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그러면 어느 쪽이 내신을 보니까 일반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세특을 또 보다가 행특 보다가 얘 괜찮은데 하고 나서 내신을 훅 봅니다. 내신도 괜찮아. 그럼 이 신뢰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보고 나서 얘가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생기부에는 애들이 많이 부풀리기도 있어요. 민원에 의해서. 근데 내신이 그거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 생기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는 뭐하나? 내신을 뽑는 데가 아니라 어떤 특정 과목이든 얘 지구과학 잘 써놨는데 생기부 참 좋은데 생명과학도 연구 많이 했는데 막상 들여다봤더니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러면 확 올라옵니다. 서류가 휙 올라오는 겁니다. 평균 있는 아이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고는 뭐다? 내 아이의 교과에 강점 있는 부분을 살리고 세특도 같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특목고는 물론 내신도 참 좋겠지만 이 세특과 그 다음에 행특 그리고 이 진로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게감이 더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생기부를 써주는 사람은 누구다? 교사라는 얘기죠. 근데 직접 챙기셔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는데 고3 때 갖다 드리면 뭐합니까? 그건 선생님한테 부담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미리 선생님에게 뭘 하고 나서 고3 마무리할 때 이제 써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지 않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했던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기재를 해놨죠. 기재. 담임 기재, 이거 모르는 애들 많아요. 진로활동, 진로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보통 어문 쪽의 선생님이 비담임이니까 진로 선생님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랑 얘기했다고 그게 적힌 게 아니에요. 적어준 건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좀 챙겨야 되고 자율활동 이런 부분들이 챙겨야 되면서 3년 내내 챙긴 애들이 학종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그리고 수시로 가는 거고 정신은 좀 다른 성격인 거죠. 지금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여기는 교과에 대한 제가 예를 들어드린다고 했죠. 예를 들어드리면 교과 내용을 이민지식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2년 동안 내내 확률 통계를 포함해서 수열에서 2년 내내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아니면 함수, 다함수를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를 배워서 좀 더 심화해서 그것의 함수, 조건에 따라서 함수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해 갔다더라 이런 거. 여기 학생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함수, 여러 종류 함수 두 가지 같이 공부해야 3학년 때 배우고 여러 가지 함수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함수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연구를 얘기하는 게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면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 확장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2학년 때 확률 통계에 정규분포 함수가 있어요. 3학년 때 미적분 배울 때 적분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적분을 적용해보면 좀 대학에서 배우는 가우스 적분이니까 살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계하는 건 어디까지에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이건 대학 가서 배워 할 때까지 또는 애가 그렇게 했는가 그냥 막 했다는 것만 좀 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가 라는 부분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표정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어두워지는 분도 계신데 생기부를 그렇게 보시는 거다. 그럼 제가 든 얘는 여기 찍히기도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역량 강화하기. 독서 읽고 어떻게 했다. 독서 읽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매우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독서 읽고 바뀌었다. 그리고 뭐 읽었다. 이런 거 매우 좋습니다. 3학년 때 많이 하지 못해도 이런 기제가 있다면 판단할지 좋고요. 종합전형 전문가이드 활용하기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보니까 항상 역발상으로 원서를 학종도 쓰길 바라는데 잊지 마실 건 이제 면접 가야 되잖아요. 면접 가서 아이가 통과할 수 있는 학과를 쓰시기 바라고 수시도 비인기학과는 역시 약하고요. 인기학과는 셉니다. 수시도 학종도 인기학과는 굉장히 잘하는 애들 오고요. 비인기학과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어디가를 통해 좀 여기 좀 저 같은 사람이 좀 해석해 드리고 그러고 있죠. 자, 이게 제가 지난해 서울대 의대도 배치도 하고 치료도 배치하고 공대 수의대 성대 약대 배치다 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관리 3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해서 간 거예요. 저는 그냥 조언만 해줬을 뿐인데 그래도 이제 원서 쓰는 게 맨 마지막이죠. 이게 몇 교시라고 하죠? 이제 제2외국어가 제5교시가 6교시잖아요. 제6교시 원서 영역입니다. 원서 영역. 자, 원서 영역에서 지원 유형은 자,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이제 상향대학, 가능권대학, 적정권대학, 안정권대학, 하향대학. 자, 이런 경우는 뭐죠? 상향대학 3개 쭉 하는 경우는 약간 소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는 어떤 거죠? 저기는 상향대학을 하나 넣고 조심스럽게 가능한 대학 2개. 그리고 밑으로 하향대학, 아주 안전한 대학을 하나 넣은 경우. 요거는 이제 재수는 안 하겠다 이런 거고, 이건 재수 불사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상향대학 하나 넣고 가능권대학 2개, 적정권대학 2개, 안정권대학 그래도 하나라는 케이스. 저는 저 세 번째를 제일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배치한 학생을 보시겠습니다. 인문과 자연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학종으로 이게 다 6학종인 경우입니다.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 가서 질문 받은 게 노인과 관계된 이야기 그 조사했었거든요. 국민대 방공부 가서 얘기한 거, 학교 홍보부 활동한 거. 세종대 호텔 경영은 서류로 갔고요. 공대 문학 콘텐츠는 떨어졌어요. 옛날에 국문과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호텔 경영 이쪽은 최초합 서류 아까 말했던 그 면접 그런 겁니다. 서울대 글로벌 추합 예비번호 6번이었는데 그 전년도가 9번까지 빠졌거든요. 야 잘됐다 붙겠다. 그래서 얘는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인 한 병 사주셨어요 저한테. 네. 그럴만 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는 뭐다? 이렇게 세로입니다. 세로. 정시가 이렇게 가로라면 수시는 세로예요. 저런 식의 배치가 필요한 거고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아이도 가고 너무 행복한 아이였어요. 명지대는 이제 이렇게 면접을 안 갔습니다. 미용시. 그 다음에 광운대 로봇학부. 여기는 그래도 안정으로 하면 적정을 하나 넣은 채 이런 거였는데 로봇학부 좋잖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나온 게 아까 그런 식의 면접 질문 많이 나왔었고 네가 이거 직접 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수능 전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수능 보기 전에 합격자 등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수능 보러 갔고요. 항공대 여기는 이제 영상 면접을 했거든요. 영상 면접에서 비대면 영상 면접 합격했고요. 이날에 갔는데
대해서. 네, 결과적으로 추가. 그리고 건국대 우주공 최초화, 중앙대 기계공은 이것도 예비번호 갖고 추가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게 요즘의 수시의 모습이어서 원서 쓰는 것까지 제가 현장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또 내리시면 내리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원서 쓰실 때 이렇게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진행할 때 3월 23일 오늘 모의고사가 있고 제가 생기부 얘기도 했지만 성적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찢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건 내 성적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 단계를 잘 보고 5월 10일까지가 이제 시험이 없죠. 그 기간 동안에 보시면 할 일들이 재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2학년간 생기부 체크해서 내 경쟁력 판단해서 저 대학들을 라인 잡아야 되고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의 목표 설정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내신에 회복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또 학종의 마지막 학기 학생부 계획을 세우면서 그 아까 제가 말한 학생이 그 팍통 얘기하고 다항함수 얘기한 그 활동은 고3 때 했던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논술 연습, 요즘에 모의 논술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의 논술의 등수는 중요하지 않죠. 참가한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모의 논술을 보면서 자기의 논술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할 때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덩어리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두고 논술을 시간 내에 써보고 다시 또 한 주 있다가 또 써보고 한 주 있다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써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논술 강사가 저한테 얘기해준 건 아예 기출 답안을 100기 해봐라 이렇게 했던 강사들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아이들이 준비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오늘 제가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의미를 좀 담아가셨으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제가 더 알차게 5월 학기가 끝나고 저와 부센터장과 함께 설명회를 준비해서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필요한 것을 얻어가 있으면 매우 저도 보람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